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어디 가서 이 인권위원회와 탈동성애 또 동성애자들의 어떤 그 모순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릴 때 서로 어떤 인권위원법을 가지고 논지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표지 상단을 보면 3장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위원회의 업무죠. 인권위원법 19조의 의무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2조 2항이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번 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와 조사와 구제,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번에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이것이 정말 공정한 인권 업무와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인권위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단을 보면 2005년도에 제가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할 만한 그런 현황 조사를 한 것이 있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최근에 있는 건 없었고 2005년대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위원회에서 위촉한 기관이 전부 다 친동성애 성향이 있는 그런 단체고 동성애자들이 대표로 있는 그 단체들에서 조사를 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국에 나온 지 1995년도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이제 일본에서 목회자가 돼서 그리고 동성애 사역을 한 지 오래됐고 이미 2005년도에는 동성애 사역을 한 지 꽤 오래된 상황인데 어떻게 나에게는 이런 실태조사에 대한 것이 의뢰가 없었는가? 이거 전부 다 정부에서 돈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밑에 단을 보면 2014년도 별첨 부분을죠. 거기에 성소수자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인권 향상에 관한 것을 보면 성소수자 차별 개선 및 인권 향상, 성소수자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인권 침해와 차별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커밍아웃에서도 공식적으로 가장 많이 했죠. 지금 홍석천 씨가 그 연예계에서 이태원에서 가장 먼저 어떤 그 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1980년대에 이미 10년 동안 그 이태원에서 그러한 동성애자들의 클럽을 운영을 하고 또 그 애들이 일본까지 진출을 하려면 연예인 자격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애들을 6개월 내지 1년 동안 연예인으로 훈련을 시켜서 연예인 그 회원증을 가지고 이제 외국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연극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왜 한 번도 내 이름이 언론기관에도 그렇고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1995년도부터 기독교 계통에서 인터뷰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 나에게는 한 번도 이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이든 성소수자들이든 이들의 인권 문제를 그 개선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면 최소한도 나한테까지 한 번 정도는 문의를 하고 자료 수집을 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불공평한 그런 차별 행정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한국기자협회의 보도 인권 준칙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보면서 지금 전문을 보면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정진을 목표로 삼는다. 그 다음 사항이 중요해요. 인권은 이를 위하여 인권 문제를 적극 발굴 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 보증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 형성에 앞장선이다. 그런데 지금 동성애자로 살아가라. 성소수자들의 어떤 그 인권의 명목으로 해서 동성애자들을 지향하고 동성애자들의 정책을 지향하고 또 언론기관이든 매스컴이든 모든 것이 상업적인 걸 떠나서도 다 그쪽을 지지하고 있는데
사람답게 살겠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는 왜 여론 형성에 앞장서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떤 것일까요, 사실? 어떤 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분명히 국가인권위원회 당국기자협회 보도 인권 준칙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왜 인권 문제를 적극 발굴 보도하고 사회적 의지를 확산시키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 형성을 앞장선다는 이분에 대해서 탈동성애 지향자들에 대한 논지는 한 번도 없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큰 일항의 가를 보면 성소수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등의 잘못된 개념 용어, 이 개념 누가 만드는 건가요? 동성애자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 왜 그거를 바른 용어가 돼요, 그죠? 인권법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 11조에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인권법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평등에 대한 차별이잖아요, 그죠? 이게 어저께도 어느 인터넷 기자와 한참 싸움을 했는데, 반론할 일이 있으면 국민일보의 유대영 기자하고 얘기해서 자기의 언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라 이러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탈동성애가 인권을 얘기를 하느냐, 당신은 이성애자로서의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언론 기자예요, 그쪽 성향에. 그러니까 탈동성애를 쓰지 마라, 탈동성애 지향성을 얘기하지 마라, 당신들은 탈동성애 있으면 이성애자니까 이성애자적인 논지만 가져달라, 이런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어법이 모순어법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인권에 대해서 존중하겠다,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하겠다. 그러나 동성애가 싫어서 동성애 정말 살기 싫은,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자 하는 그들의 인권은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나는 국가인권위원회 그걸 주장할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잘못된 모순된 법을 고쳐나가야 될 것이고, 고치기 싫으면 국가가 인권위원회를 폐지시켜야 될 것이고, 또 잘못된 모순된 법에 의해서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가 덩달아서 인권위원회법을 옹호해 나가는 이 잘못된 모순법을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들은 얘기를 할 거예요. 탈동성애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 탈동성애가 그런 상담소가 있고 그렇게 치유받았다는 내용을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 틀렸습니다. 제가 2000년도 5월 27일에 그 다음 카페에, 지금은 탈반시티로 돼 있어요. 2반에서 나와서 탈반시티라는 그 동성애자들의 상담실을 2000년 5월 27일에 개설했고요. 이미 1835명이 저희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나왔는데 이 인권 실태조사는 2005년도에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터넷 세상에서 동성애 인권, 동성애 문제만 쓰면 제가 1순위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에서도 한 번도 나한테 인권 의뢰를 안 했다는 것은, 이거는 인권위의 어떤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오늘 이 포럼을 갖는 것은 각계각층에서 지금 의학계, 또 불교계, 우리 또 법조계, 또 천주교, 또 기독교, 이렇게 또 NGO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론조성을 지금 해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10,000명이라도 수만 명이라도 관계할 거 없습니다. 골리앗 같다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진리의 원칙하고요, 윤리와 도덕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류 평등의 우리나라 헌법의 모법을 가지고 언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탈동성애 지향자들을 관심을 가지고요, 이런 논리가 펴질 때마다 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또 인터넷에서 많은 그러한 글들을 확산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